새 최고 지도자가 숨진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 지금 잠깐 보면은 일단 하메네이 문고리 권력의 핵심으로도 꼽힌다고 하고 각종 반정부 시위 진압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란은 보니까 최고 지도자도 있고 대통령도 있던데 일단 최고 지도자라는 선출 과정은 어떻고 권한은 또 대통령과 어떻게 달라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예.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고 지도자의 경우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체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네. 다루는군요. 단순히 이 새 법뿐만 아니라 새 예. 체제뿐만 아니라 군 최고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까지.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도 국민들에 의한 직접 선거로 투표로 이제 선출이 되는데 이 최고 지도자는 그 88명의 이슬람 율법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 예. 선출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이 최고 지도자가 신과 인간계 그 중간에 있는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최고 지도자. 지금 애초에 근데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부터 후계자는 모스타바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꽤 있었는데 선출과 발표가 좀 늦었다 혹은 늦어졌다. 그 이유가 사망한 아버지의 유언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서로 상반된 그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 아버지 유언 때문에 늦어졌다라는 것은 약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반대편에 있는 뭐 이스라엘의 언론이랄지 아니면 반정부 이제 그 해외에서 만드는 뭐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런 언론 기관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모스타버의 어떤 그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로 후보로 선정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암살의 위협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제3대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는 것인데 보통 이란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사망일로부터 40일간의 이제 애도 기간을 거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 지도자는 88명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슬람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마도 이 후보 이제 최고 지도자로 딱 임명을 발표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신변에 대한 노출, 암살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도 이란이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선출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상 모스타바는 뭐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예. 이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그리 강력한 후보가 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이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가 팔레비 정권, 팔레비 왕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세습되는 그런 왕가를 무너뜨리고 발생한 그런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세습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당신들이 세습을 무너뜨렸으면서 또 세습을 하려 하느냐? 네. 예. 그래서 세습은 혁명 정신에 배반되는
된다. 배신되는 그런 행위다라고 여러 번 이제 하메네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스타바 후계자의 선출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타바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최고 지도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전시 공백에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순교 서사의 내러티브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아, 순교 서사. 네, 왜냐하면 하메네이 그 모스타바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이번에 이제 그 폭사 사건에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순교의 서사. 왜냐하면 이란의 시아 이슬람에서는 순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단순히 이제 정권을 이양한다는 게 아니라 순교자다. 순교자, 순교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정신을 이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아까 화면에도 보셨듯이 이란에서는 사실 이런 프로파간다 예술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이제 제작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 아버지 천사가 된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 하메네이가 이런 깃발을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이랄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시 상황이라는 굉장히 급박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어떤 후계자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이제 각인시키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스타바는 안 된다. 그 보수 강경파인 모스타바를 후계자, 그 최고 지도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이 오히려 내부의 보수 강경파의 결집을 가져왔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의 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완벽한 영웅, 완벽한 최고 지도자다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사 구조에서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 모스타바의 첫 일성이 만약에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이고 또 순교자의 뜻을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항전 메시지가 담길 것은 뭐 자명한 건가요? 당연합니다. 항전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순교 복수 서사도 이제 들어갈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최고 지도자를 선정한 그 전문가 회의의 성명서를 봤는데요. 그 전문가 회의 성명서에도 이 전시 상황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미나브 초등학교 여학생들 이제 180명 이상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그 결사항전의 정신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모스타바 하메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추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전 선언을 아주 강력하게 할 것이고요.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대결 노선을 내가 따라가겠다. 아버지 그 하메네이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승인이 없으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차기 지도자가 그런 언급을 했었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새 지도자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허를 찌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허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항명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스타바 선출은요. 그래서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는 발언은 오히려 선출의 정당성으로 작용을 하게 명분을 됐죠. 주는군요. 명분을 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허를 찔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에서도 또한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도 다음에 후계자는 모스타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후보군에 올랐기 때문에 허를 찔렀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결사항전에 대한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 메시지가 나오고 실행이 된다면 미국은 어쨌든 친미 정권을 좀 수립해서 전쟁의 출구를 좀 찾으려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 트럼프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출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구가 막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저 친미 정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에 임명됐다는 그 순간부터 친미 정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욱더 친미 보수 강경파를 결집시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친미 정권 수립의 여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구가 좀 막혀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란 대통령, 아까 말씀 대통령이 이 이란의 어떤 그 반격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변국에 사과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이 발언 직후에 또 주변국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의 주변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또 이어졌다고 하고, 공격을 주도한 당사 주체가 이란 혁명 수비대고, 근데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과하면서 자제하겠다는 명령을 또 거부한 것인가 싶고, 아니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통령 명령보다 지금 이미 선출이 된 혹은 될 것으로 확정이 됐던 후계자의 명령을 우선시해서 따르는 조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그 자신의 받은 명령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애초에 네. 예. 바로 최고 지도자에게 명령을 따르고,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에 따른 답은 바로 이제 결제 라인이, 쉽게 얘기해서 결제 라인이 바로 최고 지도자에게 가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그럼 참 무의미한 거네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 이내 돼서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국가였으면 러우 전쟁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언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페제시키안의 발언은 그 어느 곳에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사과를 한 직후 바로 IRGC는 성명서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냈었고, 또한 외무장관도 공격 중단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거들었고, 심지어 의회 의장도 갈리버프라고 하는 의회 의장도 항전 기조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명령에 따를 필요가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목상 한 2인자 지금 그 장면을 보면 2인자보다 더 낮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IRGC가 최고 지도자 명령 개통만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어떤 사과가 머쓱할 정도로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권력 안의 싸움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 대리 지상전을 좀 시사하는 듯한 쿠르드족의 참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y're willing to go in, but I've told them I don't want them to go in. I just think the war is complicated enough without having. 교수님, 그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타임라인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쿠르드족 개입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지상군 투입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목요일에는 쿠르드가 참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국경을 넘었으면 좋겠다, 국경을 넘는다라고 했다가, 토요일은 또 완전 번복을 합니다. 네. 불과 3일 만에 3번이나 이제 번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바꾼 것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쿠르드족의 어떤 존재입니다. 쿠르드족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가장 불편하게 여길 국가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쿠르드족이 어떤 독립을 선언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이 쿠르드 분리주의는 지역 안정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고, 이라크 정부 역시도 이라크 영토는 이란 공격 발진지로 쓸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쿠르드 내부에서도 단일한 어떤,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뭐 쿠르드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쿠르드 안에서는 뭐 순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지금 물리적으로도 뭐 시리아, 이라크, 터키 그리고 이란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분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쿠르드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쿠르드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 먼저 길을 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쿠르드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생각보다 잘 참전을 하지 않자 여러 번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 간 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을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영상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미국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정도의 심한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 또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배럴당 뭐 $10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때문에 더더욱 미국이 발끈한 건지,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조체제 균열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인가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애초에 이스라엘의 목표와 그 미국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달랐다.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란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체제까지 이제 전복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목표라면, 미국의 목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은 것이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연료 저장소를 거의 30군데 가까이 이제 타격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이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사실 사전에 어떤 사전 통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부담 요인 때문에 이 출구 전략을 좀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미 정보 당국이 현재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낮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도 앞서 내놨다는 보도도 있던데, 종합적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가 계속 되는 건지, 미국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싶어요. 트럼프에게 최선의 출구 전략은 사실상 군사 목표를 달성을 선언을 하고, 동시에 유가가 하락되면서 이란과는 물밑 협상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모스타바 선출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 이란과의 단시간 내에 어떤 물밑 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란의 이제 강경 노선을 택한 지금 그 출구 전략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에서도 그렇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이제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점점 장기전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예. 향후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보면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교수와 중동 사태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